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일어난 소식 팩트 중심으로 여러분께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정치 알파고 순서. 오늘은 SBS 박문신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식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 거침없는 발언으로 정말 유명한데 이번에는 홍준표 대표를 겨냥한 당내의 비판 목소리, 폭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발단이라 그럴까요? 시작은 이 경상남도 창원시장 공천 문제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창원시장이면은 전 한나라당 대표였던 안상수 씨가 지금 시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몇 군데 전략 공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안상수 현 시장 대신에 조진래 전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이게 어떤 분이냐면은 홍준표 대표와 대구 영남고등학교 동문이고 또 홍준표 대표가 도지사를 할 때 부지사를 맡았던 지역 정계에서는 이제 측근으로 불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그 이제 측근 인사를 이른바 경쟁이라든가 이런 그 경선 없이 전략 공천을 하니까 안상수 시장 본인이 반발하고 또 창원에 이제 국회의원들 여러 명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 역시 이거는 좀 지역 여론을 무시한 결정인 것 같다. 좀 보류해달라. 이렇게 또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이 와중에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에 경남 선거를 치를 때 조직총괄 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 이 홍준표 대표의 천인공노할 행태라고 표현을 해가면서 이걸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하고 어제 창원에서 예고까지 했던 그런 상황으로 치달았던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기자회견 했습니까? 기자회견은 오늘 보류가 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던 또는 암시를 줬던 그 대목이 당시 경남도지사 선거 때 썼던 돈과 관련된 부분 얼마를 썼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USB를 공개할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의 암시를 했었는데 당시에 홍준표 대표는 전혀 조사를 안 받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만 유철한 씨인가요? 이분만 조사를 받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견이 그 이제 예고가 됐다가 오늘 별다른 설명 없이 일단 전화 연락이 좀 두절돼 있는 상황이라는데 연기된다고 했습니다. 취소한다가 아니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그 파장이 다시 중앙당 차원의 중앙정치 차원의 이슈로다가 확산되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홍준표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분이 홍준표 대표와 돈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 예고했다가 연기했다. 이건 필시 곡절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반드시 밝혀질 걸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일단은 이 당사자도 일단 홍준표 대표의 창원시장 공천 여기에 반발하는 그런 기류가 조금 있었던 그 와중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연관은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됩니다. 창원시를 비롯해서 현지에서 반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전에 봤더니 자유한국당은 전략공천 확정했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전숙 대변인 브리핑 보니까. 예. 그러면 안상수 현 창원시장은 어떻게 하겠답니까? 일단은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이제 그 지구당 차원에서의 반발,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그리고 안상수 시장 본인의 반발, 특히 얘기하면서 저 홍준표 대표의 사천이다. 뭐 홍준표 대표의 악연이라든가 이런 건 다시 뭐 짚어볼 시간이 있을 걸로 봅니다만은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에 다시 당선돼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표까지 했던 안상수 창원시장 참 굴욕감을 느낄 것이다 이런 추측이 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표까지 지낸 나를 어떻게 전략 공천 다른 사람 공천하고 나를 공천 안 줄 수 있겠느냐. 하다못해 경선조차 안 시켜주느냐. 그 하나의 사안, 공천이라거나 하나의 사안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누적되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홍준표 대표와 안상수 시장 두 사람의 악연이라는 게 벌써 2010년 그 당 대표 경선 때부터 따지면은 그 8년 거의 그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그런 악연들인데 홍준표 대표는 일단 안상수 시장의 반발에 대해서 세상에 잡음 없는 공천은 없다. 그런데
공천 안 준다고 사천이라며 무소속 출마하는 경우 종종 있지만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아예 일축하는 분위기인데요. 무소속으로 나가려면 나가봐라 이런 거죠. 그 홍준표 대표 그 일종의 고집 같은 거, 특유의 고집 뭐 이런 것들이 오기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담겨져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그런 그 말투, 어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당, 특히 제1야당이면은 자유한국당도 지금 116석을 갖고 있는 큰 정당인데 큰 정당의 대표가 또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이렇게 전략공천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좀 지극히 좀 예외적인 경우죠. 예외적인 경우인데 요것의 그 전략공천의 근거는 홍준표 대표가 이달 초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초단체 중에서 인구가 100만이 넘는 곳.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데서는 뭐 수원이라든가 같은 경우, 용인, 뭐 고양, 성남 이런 데가 해당이 될 텐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창원이 저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 이미 그때 적지 않은 사람들 또는 지역 정치권에서는 저거는 홍준표 대표와 안상수 시장의 그 악연으로 볼 때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의 스타일로 볼 때 안상수 창원시장을 바꾸겠다 하는 거기 위한 일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인구 100만 이상 기초단체는 전략공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파다했었거든요. 근데 그 추측이 현실화된 거고 그 현실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뭐 본인의 거침없는 화법 못지않게 당 운영도 정말로 나름대로 확신 갖고 자신 있게 한다 이렇게 또 지지자들은 평가할 것 같은데 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박문신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대표와 안상수 창원시장 간의 악연 지난 2010년으로 시계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경선장에서 두 후보가 대표 자리를 놓고 다퉜던 두 후보 사이에 오고 갔던 이야기 여러분 저희가 어렵게 찾아봤으니까 한번 봐주시죠. 97년 7월 9일 안상수 후보님께서 그 옆집에 개가 짖는다고 옆집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자기 지역구의 옆집 사람과도 개소리 때문에 화합 못하는 분이 어떻게 당내 화합, 국민 통합을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우리 애가 고3입니다. 바로 옆집에 개를 10마리 키웠습니다. 입시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하고 마리만 키우면 안 되겠느냐 이랬는데 10마리를 계속 키웠습니다. 여기에 10마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진돗개 1마리, 새파트 2마리, 그리고 새끼 2마리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의 저 개 소송은 사실은 기사화도 많이 됐던 사안인데 그걸 갖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집요하게 그 당시에 공세를 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시 한나라당의 대표 경선이 그렇게 이슈가 없었거든요. 큰 관심도 못 끌었었는데 그 당시 검색어를 찾아보시면 무슨 개소리 경선, 개소송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일종의 어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좀 자극성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때 그 파장이 좀 있었고 있습니다. 두 사람 보면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우선 경남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우선 홍준표는 창녕, 안상수는 마산, 그리고 둘 다 스타 검사로 전개에 입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뭐 잘 아시다시피 슬롯머신 수사하면서 이른바 거악을 척결하는 슬롯머신 모래시계 검사로, 그리고 안상수 대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당직 검사로서 진실을 밝히는데 일조했다 하는 그런 그 스타 검사 출신이고요. 또 당 대표라든가 당 원내대표 같은 그 정당 정치인으로서는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둘 다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고, 공교롭게 지금 조금 전에 나갔던 저 전당대회 때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그야말로 작심을 하고 개인적인 일까지 들먹이면서 공격을 했습니다마는 당 대표가 안상수 대표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그 누적된 어떤 악감정들이 계속 쌓여왔고, 실제로 저 당 대표의 안상수 대표가 된 뒤에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사사건건 당에 대해서 인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이의를 제기하고 하면서 굉장히 싸움을 많이 붙여왔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후로 또는 뭐 경상남도 지사가 된 뒤에 당시 안상수 창원지사와의 어떤 그 상하관계식의 어떤 표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서로가 일종의 논리라기보다는 흔히 요즘 하는 말로 하면 케미가 잘 안 맞는다 그러죠. 그런 식의 그
좋지 않은 그 악감정들이 좀 누적돼 왔던 그런 상태에서 예. 이번 창원 2010년 경선 때는 안상수 대표가 이겼는데 그다음 2년 뒤에 권토중래한 홍준표 대표가 대표가 됐는데 임기를 채 못 채우고 디도스 사건 불거지면서 또 중도 그렇습니다. 하차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안상수 창원시장이 홍준표 대표의 창원시장 후보 전략 공천 방침에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출마할 테면 해봐라. 무소속으로 나가서 성공한 사례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조용한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아마 다음 주 초에는 결정할 것 같다. 안철수 전 후보가 곧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과 연계돼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과의 야권 연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당 안팎에서 상당한 논란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대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자유한국당과의 묵시적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하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점에서 마음이 조금 열려 있는 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인 어떤 그런 연대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나는 당내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국민들께서 이런 연대에 대해서 타당한 연대로 봐줄 것인지 아니면 야합으로 볼 것인지 이 문제 또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는 전제를 깔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정치인의 말은 정말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유승민 대표 처음에 어제 했던 이야기는 분명히 할 것 같다. 마음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해명을 하긴 했는데 말이 좀 길어요. 이거 어떤 뜻입니까? 일단은 어제 했던 얘기부터 다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어제 얘기했던 것의 정확한 말은 부분적인 야권 연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것은 그 부분적 야권 연대에 대한 일종의 전제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으로서 덧붙여지는 게 전제 조건은 뭡니까? 당내에서 반발이 있다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민적 오해, 다시 말해서 자유한국당과 전체적으로 이른바 보수 대연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비춰진다면 그건 오해다. 그렇게 비춰진다면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전제를 깔고 어제 부분적으로 연대를 할 수는 있다 하는 그런 취지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 서울과 제주도 특히 제주도를 염두에 둔 그 유승민 대표의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희룡 현 지사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제주도가 지금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유일하게 광역단체제 중에서 있는 그 도지사를 갖고 있는 곳이죠. 근데 제주도는 선거 특성상 보면은 과거 전례로 봤을 때 정당보다는 무소속이 오히려 더 득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전례들이 많았고 특히 지금처럼 1당도 아니고 2당도 아니고 3당인 상황에서 원희룡 대표가 이건 내가 선거에 또는 득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 가능성을 좀 막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연대라고 하는 부분적 연대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걸 좀 막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리 당 소속 그 도지사를 좀 지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당내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야권 연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제 조건은 했는데 어쨌든 간에 기자들의 해석의 방점은 야권 연대할 수 있다 쪽에 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앞으로 또 자유한국당과 과연 야권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박무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